내가 그 빌어먹을 혼전 계약서를 찢어버린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감히 라고 소리치며 그녀가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들이 나를 개처럼 무시하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내가 가진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속내가 드러난 이상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나 혼자만이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결혼한 지 5년, 지은과의 삶은 처음엔 달콤했지만 이제는 지옥 같았다. 그녀의 가족이 나를 처음부터 어떻게 봤는지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지은이를? 돈도 없으면서 장인어른의 그 말, 결혼식 전날에 던진 말이었다.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은은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사랑만으로 결혼했지만 그들은 혼전 계약서를 강요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재산은 건들지 마. 그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은을 사랑했기에 참았다. 지은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그녀는 밝고 야심차고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빠, 너는 특별해. 언젠가 성공할 거야. 의 그녀의 그 말에 힘입어 나는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결혼 후에도 낮에는 회사, 밤에는 코딩. 지은은 응원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달랐다. 명절 때마다 장모님은 지은이가 왜 너 같은 놈을 골랐는지 모르겠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장인어른은 돈 벌어오라고 남자답게 하며 나를 무시했다. 처남은 더했다. 형부, 이번에 차 좀 바꿔줄까? 내 거 빌려줄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 안에 숨긴 조롱이 느껴졌다. 그러나 운명은 바뀌었다. 내 앱이 대박났다. AI 기반의 쇼핑 플랫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2년 만에 회사 가치가 수백억으로 치솟았다. 이제 나는 억만장자였다. 집은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옮겼고 지은과 나는 호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식이 퍼지자 가족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장모님은 갑자기 사위, 건강 챙겨하며 과일을 보내왔고 장인어른은 사업 조언 좀 해줄까? 라고 연락했다. 처남은 형부, 투자 좀 해줘 라고 아첨했다. 웃기지 않은가? 그들이 나를 개처럼 대하던 때 나는 그저 참았는데.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말했다. 오빠,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시네. 계약서 이야기래.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계약서, 이제는 나에게 유리했다. 내가 가진 재산이 그녀의 것보다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들은 그걸 노리는 거였다. 지은아, 왜 이제 와서?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는데? 다음 날 장인어른 댁으로 갔다. 화려한 저택, 예전엔 들어갈 때마다 위축됐지만 이제는 달랐다. 테이블에 앉자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다. 사위, 그 계약서.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지은이도 동의할 거야. 장모님은 미소 지으며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잖아. 처남은 형부 사업에 투자할게. 같이 하자. 그들의 눈빛, 탐욕이 가득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아니요, 장인어른. 계약서는 그대로 둡시다. 내가 말하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이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왜? 내가 이제 돈 많아졌으니까? 우리 지은이가 내 재산 나눠 가질 권리가 있지. 장모님이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권리.
그때는 제게 아무 권리도 안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성공하니 달라지나요? 논쟁이 시작됐다.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은 중간에서 울기 시작했다. 오빠, 제발. 가족이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야 내 감정이 폭발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그들이 나를 짓밟던 시절, 지은은 왜 가만히 있었나?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의심이 들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준비하세요. 그 말에 변호사가 놀랐지만 나는 결심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말하기 전 그녀의 가족을 먼저 만나기로 했다. 복수. 아니, 정의였다. 장인어른 댁으로 다시 갔다. 이번엔 혼자. 계약서 찢자고 하셨죠? 좋아요. 내가 말하며 서류를 꺼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이제 이 계약서는 무효예요. 하지만 이혼 서류는 유효하죠. 장인어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나는 웃었다. 지은과 이혼할 겁니다. 제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장모님이 비명을 질렀다. 내가 감히. 지은이가 없이 내가 뭐라고.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와.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가족 때문에. 아니,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울며 매달렸다. 오빠,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식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장인어른은 사위가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승소했다.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자유는 쓴맛이었다. 지은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성공했지만 사랑을 잃었다. 몇 달 후 우연히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야위었고 눈이 붉었다. 오빠, 후회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 나는 사업에만 몰두했다. 재단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게 내 복수였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거? 무시하던 아내의 가족, 내가 부자가 되자 혼전 계약을 지우려 했다. 이혼 후 서울의 밤은 더 차가워졌다.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마셨다. 성공의 맛은 달았지만 빈자리는 컸다. 지은의 빈자리. 그녀를 사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가족의 압박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가? 밤마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일에 파묻혔다. 내 앱은 이제 글로벌로 확장됐다. 투자자 미팅, 인터뷰,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얘야, 너 성공했네. 지은이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끝나서 친구는 놀랐다. 왜? 너희 잘 지냈잖아.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족 이야기, 계약서, 배신. 친구는 한숨 쉬었다. 가족은 가족이야. 하지만 내가 왜 참았어?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왜 참았나? 사랑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후회됐다. 지은의 가족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장인어른은 너 같은 놈이 우리 딸을 이라고 했고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굴욕. 명절 때마다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갔고 그들은 돈 없나 봐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오빠,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게 더 아팠다. 이혼 소송 중
지은의 증언이 충격이었다. 오빠가 변했어요. 돈 때문에 법정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변한 건 그녀의 가족이었는데 변호사가 증거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울었다. 그 순간 내 사랑이 끝났음을 알았다. 소송 끝나고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내 재산은 보호됐다. 하지만 그 후 처남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부, 미안해. 사업 좀 도와줘. 나는 차단했다. 장모님은 편지를 보냈다. 사위, 용서해. 지은이가 아파 나는 읽지도 않고 버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밤에 꿈을 꿨다. 지은과 행복하던 시절,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깨어나서 눈물이 났다.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회사 동료, 수진. 그녀는 밝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봤다. 대표님, 힘드셨죠? 그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수진에게 솔직히 말했다. 과거가 있어 그녀는 괜찮아요. 같이 이겨요. 그 말에 위로받았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꼬였다. 지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장모님에게서 온 전화. 지은이가 암일에 인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야위어 있었다. 오빠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미안해.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날부터 병원에 매일 갔다. 가족들은 나를 피했다. 장인어른은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무시했다. 지은과 대화했다. 과거 이야기, 사랑했던 날들. 오빠, 그 계약서. 미안해 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유 괜찮아. 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병은 악화됐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날 지은이 말했다. 오빠, 사랑했어. 용서해. 나는 울었다. 나도 그녀가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왔어? 처남이 소리쳤다. 나는 지은을 사랑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 후 나는 변했다. 재단을 확대했다. 암 환자 지원. 그게 지은을 위한 속죄였다. 수진과 결혼했다. 그녀는 이해해줬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가끔 지은을 떠올린다. 그 드라마 같은 삶, 교훈을 줬다. 돈은 중요하지만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무시하던 아내의 가족, 내가 부자가 되자 혼전 계약을 지우려 했다. 지은의 죽음 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회사에서 일에 매달렸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수진이 곁에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났다. 대표님, 괜찮아요. 수진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응, 고마워. 장인어른 가족과 마주친 건 우연이었다. 장례식 후 몇 달 카페에서 장모님이 나를 보더니 다가왔다. 사위. 아니, 이제 아니지. 지은이 때문에 미안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나간 일이에요. 처남이 뒤에서 형부, 도와줘. 사업 망했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들의 탐욕이 지은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 사업은 더 커졌다. 해외 진출, 주식 상장. 언론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시라고 불렸다. 인터뷰에서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드라마를 되새겼다. 가난할 때 무시당한 나, 부자가 된 후 배신당한 나의 이제는 강해졌다. 수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간소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그녀의 가족은 따뜻했다. 사위, 한영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지은의 가족과 달랐다. 결혼 후 우리는 행복했다. 아이가 생겼다. 딸, 지은처럼 밝았다.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나는 모든 걸 용서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왔다. 장인어른이 찾아왔다. 사위, 도와줘. 파산했어.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나는 망설였다. 왜 저예요? 그는 울었다. 지은이 때문에. 미안해.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도왔다. 빚을 갚아주고 일자리를 줬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 처남도 변했다. 형부, 고마워. 그는 회사에서 일하며 제기했다. 장모님은 내 덕분이야 라고 말했다. 가족은 재결합되지 않았지만 화해했다. 나는 배웠다. 돈은 도구일 뿐 사람을 잇는 건 감정이다. 이제 나는 평범한 삶을 산다. 사업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가족과 시간 보낸다. 지은의 묘에 가서 말한다. 고마워. 내 덕분에 강해졌어. 삶은 드라마 같지만 끝은 의미 있다. 용서와 성장. 이 부분 약천2 계속됩니다. 무시하던 아내의 가족, 내가 부자가 되자 혼전 계약을 지우려 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자 나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수진과 함께한 날들이 지은과의 추억을 덮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오빠, 행복해. 나는 등기라고 대답했다. 현실에서 수진은 무슨 꿈 봤어? 라고 물었고 나는 웃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사회적 기업,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앱, 그게 지은을 위한 헌사였다. 런칭 행사에서 연설했다. 저는 가난해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아요. 이제 돌려주고 싶습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그중 장인어른이 있었다. 고마워. 사위 그의 말에 나는 고개 숙였다. 처남과 함께 일했다. 그는 열심히 했고 형부, 배웠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형제처럼 됐다. 장모님은 손녀를 보며 울었다. 지은이 같아. 그 순간 모든 원한이 녹았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수진이 임신 중 합병증이 생겼다. 병원에서 밤을 샜다. 여보, 괜찮아. 그녀는 우리 딸 지켜. 의사는 위험해요.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지은의 병을 떠올렸다. 기도했다. 수술 끝나고 모녀 모두 무사했다. 고마워. 하느님. 나는 울었다. 그 후 삶은 평화로웠다. 가족 모임에서 장인어른 가족과 만났다. 우리 다시 가족이야.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네 대답했다. 계약서, 이혼, 죽음. 모든 게 교훈이었다. 이제 나는 회고록을 쓴다. 제목은 그 계약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무시당해도 포기 마세요. 성공은 복수지만 용서는 자유예요. 무시하던 아내의 가족, 내가 부자가 되자 혼전 계약을 지우려 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랐다. 아빠, 이야기 해줘. 딸이 말했다. 나는 지은 이야기를 했다. 옛날에 아빠 사랑한 이모가 있었어. 수지는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이었지? 장인어른은 은퇴했다. 사위, 내 덕분에 살았어. 나는 가족이니까요. 대답했다. 처남은 사업 성공했다. 형부 가르침 덕분 우리는 웃었다. 삶의 끝에서 나는 만족한다.
드라마 같은 인생. 하지만 의미 있었다. 돈, 사랑, 용서. 그게 전부다. 무시하던 아내의 가족, 내가 부자가 되자 혼전 계약을 지우려 했다. 마지막으로 회고. 내 인생은 롤러코스터였다. 가난에서 부로, 사랑에서 상실로, 복수에서 용서로. 이제 평안하다. 독자들에게 삶은 예측 불가하지만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 끝.